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수요일이네요. 수요일 밤 7시 48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이죠. 방금 전에 내가 그릴이라고 있잖아요. 고기 굽는 그릴에다가 말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저녁을 말고기를 구워 먹었는데 먹은 결과를 좀 여러분들한테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먹어보니까 맛은 괜찮더라고요. 맛은 괜찮은데 이 말고기가 지방이 없어요. 아주 100% 다 살코기로만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아주 굉장히 질겨요. 입에다 넣고 아무리 씹어도 이게 분쇄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씹어도 분쇄가 안 되길래 그냥 웬만큼 씹다가 그냥 꿀꺽꿀꺽 생기고 그러는데 맛은 괜찮은데 질깁니다. 질겨요. 그게 한 가지 흠입니다. 그래서 먹어보니까 지방이 없이 100% 살코기니까 느끼한 감이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질기다는 거, 그렇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말이죠. 여러분들한테 내가 퀴즈 한번 내볼까요?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응? 뭐라고요? 이 세상에서 내가 답을 얘기를 할게요.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에어컨 바람을 못 쐬보고 죽은 옛날 노인네들이 제일 불쌍한 겁니다. 에어컨이 행복을 주는 기계예요. 행복을 주는 기계. 밖에서 하루 종일 더위에 시달리다가 더위에 시달릴 때는 그래요. 아유, 진짜 오늘은 녹화를 못 하겠구나. 녹화를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도 집에 와서 에어컨을 틀어서 시원한 바람이 감싸면은 다시 생기가 납니다. 다시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 녹화를 또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녹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에어컨 바람을 못 쐬보고 죽은 옛날 노인네들이 제일 불쌍하다 이거예요. 내 말을 실감할 겁니다. 여러분들 더위에 지치는 심신이 얼마나 그럽니까? 근데 더위에 지친 이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게 에어컨입니다. 에어컨 바람만 쐬면은 다시 생기가 나고 이 파워가 다시 힘이 난다고 그러죠. 그래서 참 에어컨이야말로 행복을 주는 기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길 그러잖아요. 왕피리를 해보겠다. 이랬잖아요. 근데, 물론 왕피리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왕피리가 훌륭하죠. 근데, 이 중국에는 말이죠. 왕피리 말고도 다뤄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중국 역사를 보면은 이 괴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중국 역사에. 그래서 왕피리는 언젠가 또 시간을 별도로 내서 하기로 하고, 오늘은 말이죠. 진시황에 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중국의 진시황. 이 진시황이 또 괴짜입니다. 괴짜 중에 괴짜인데, 그래서 흔히 우리는 진시황이라고 하는데, 시황제라고도 합니다. 여기는 시황제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진의 초대 황제라는 겁니다. 진나라의 초대 황제. 진나라의 군주다. 이런 얘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인데 이 사람이 언제 출생했냐면 기원전 259년 2월 18일에 출생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음력으로는 1월이다. 당시 진나라에서 썼던 전웅력을 기준으로 이달은 그레고리력 1월 27일부터 2월 27일까지 총 29일간이었다. 사기, 권육, 진시황 본기, 장량왕은 시황을 진수왕 48년 청월에 한단에서 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기원전 259년 2월 18일에 이제 진시황이 태어났다. 건데 전번에도 내가 맹자가 기원전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이 진시황도 기원전 사람입니다. 기원전 고대 중국의
이 진나라라고 있었습니다. 그 진나라의 초대 황제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기보다 훨씬 전에 그 기원전 시대인데, 여러분들 기원전 시대라고 하면 상상이 안 가는 상상할 수가 없는 옛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상화에는 뭐 멋진 옷을 이렇게 입고 멋진 옷감으로 만든 옷을 입고 이렇게 했는 걸 그림으로 그렸지만은, 여러분들 이 그림은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기원전 시대에 제대로 된 옷감이나 있었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제대로 된 옷감이나 뭐 그때 당시 있었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면은 멋지게 이렇게 멋진 옷을 입고 이렇게 이런 걸 그렸지만은, 하나의 이건 믿거나 말거나 상상하다고 해요. 상상적인 그림이다. 여러분들 그 기원전 시대라고 하면 말이죠, 상상하기 어려운 원시 시대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림은 정말 상상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린 그림에 불과하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조한단 영자초 사저다. 기원전 사망은 그래서 이제 기원전 259년 2월 18일에 태어나가지고 기원전 210년 9월 10일에 49살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사람이 오래 살지 못했는데 특히 기원전 시대야 더하죠. 이 기원전 시대에 뭐 제대로 된 뭐 의학이라는 학문도 없었고, 제대로 된 의학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병원도 없고, 지금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시각으로는 도저히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때 사람으로서는 보통 한평 남들과 같이 그렇게 49살이라면 보통 일생을 살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진사구라는 곳에서 이제 사망했다 이런 얘기고, 진이라는 건 말이죠, 이게 중국 영토 아닙니까? 이게 근데 진초록 있잖아요. 요게 진나라의 영토라는 겁니다. 진한 녹색, 그 다음에 이 엷은 녹색. 엷은 녹색은 뭐냐면은 정복지라는 겁니다. 정복지, 정복한 땅. 그리고 아주 엷은 거는 이거는 뭐냐면은 통일제국 성립 후 정복지. 예. 진나라가 통일한 다음에 이 정복한 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만리장성이 여기 있는데, 여러분 중국의 만리장성 유명하잖아요. 만리장성이 이 진나라가 정복한 땅에 만리장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딴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영진 6대 국왕 제위는 영진 6대 국왕이다. 기원전 247년 7월 6일에서 기원전 221년까지 이제 왕으로 통치를 했다 이 말이죠. 영진 초대 황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영진에서도 여러 국왕이 있었는데, 6대, 이 사람이 진시황이 6대 국왕이니까 왕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황제로서는 초대다 이 말이죠. 황제로서는 처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나라의 초대 황제라는 거는, 진나라에도 뭐 여러 왕들이 있었지만은 황제로서는 초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책이 이 그림이 나오는데, 이게 사기입니다. 중국의 역사서인데, 이 역사서에 진시황에 관한 얘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내가 이 진시황에 관해서 얘기를 하다가 간혹 이렇게 틀린 말을 하는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말하다가 많이 헷갈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틀린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사람이란 게 말하다가 보면 틀린 말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 100% 완전 무결하면 그게 사람입니까? 신이지. 예, 그렇다는 걸 생각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진시황을 그렸다는, 진시황을 그렸다는 그림인데, 예? 예, 시황제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믿거나 말거나죠.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뭐 기원전 시대에 이렇게 사람을 똑같이 초상화로, 실물과 똑같이 초상화를 그리는 그런 기술도 없었을 거고. 그래서 하여튼 진나라의 제31대 국군이자 6대 왕이며 중화라는 인식을 남긴 진제국과 중화제국의 첫 번째 황제로 중국을 최초로 통일하였고, 황제라는 직위명을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사용한 인물이다. 스스로를 첫 번째 황제라는 뜻의 시황제로 자칭했는데 진나라의 첫 황제라는 의미로 진시황제라고 하기도 한다. 진나라의 첫 황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진나라의 제31대 국군이자 6대 왕, 진나라에서는 이제 6대 왕인데 황제로서는 최초다 그거죠. 그러니까 뭐 이 진시황 이전에는 그냥 황제라고 부르는 게 없었고 그냥 왕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 진시황이 최초로 이제 황제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 황제는 동아시아에서도 최초로 황제라고 칭해진 게 이 진시황이라는 거죠. 고대 중국의 연조, 위제, 한초 6나라를 멸망시켜 춘추 전국시대를 끝내고 통일왕조 진나라부터 청나라까지 약 2000년에 걸쳐 이어진 황제 중심의 중앙집권체제를 확립한 인물이며, 따라서 중국 역사에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굵직한 흔적을 남긴 인물이기도 하다. 그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세계사 시험에 거의 꼭 나오는 군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고대 중국에는 연나라, 초나라, 위나라, 제나라, 한나라, 초나라 이렇게 6나라가 존재했었는데, 이 6나라를 전부 멸망시키고 그래서 춘추 전국 시대를 끝내고 통일왕조, 진나라 통일왕조를 이루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나라부터 청나라까지 약 2000년에 걸쳐 이어진 황제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한 인물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중국 역사에서는 이 진시황을 뺄 수 없는 참 인물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춘추 전국 시대를 끝낸 겁니다. 이 진시황이 연조, 위제, 한초 6나라가 중국은 고대 중국은 이 6나라가 말이죠. 서로 잘났다고 하고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이렇게 서로 전쟁을 벌이고 이랬단 말이죠. 그걸 갖다가 이제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하는데, 이 진시황이 그런 춘추 전국 시대를 끝내버렸다. 이 6나라를 다 통일시켜버렸으니까. 그리고 이 진나라가 청나라까지 이어지는 2000년 동안에 황제 중심의 중앙집권체제를 확립한 인물이다, 이런 얘기죠. 최초로 중국을 통일한, 잠깐만요. 최초로 중국을 통일한 대업을 이룬 인물이지만 평가가 매우 갈리는데, 그 이유는 그의 잘못된 통치로 인해 그가 죽고 불과 3년 정도 만에 통일된 진제국이 멸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1949년 신중국 건국 이전에는 기껏 중국을 통일해 놓고도 가혹한 정치로 백성들을 괴롭히다가 진나라의 멸망을 불러일으킨 폭군이라는 평이 주류였으나 하나의 중국을 표방하며 소수민족을 묶어두는 것이 최우선 과제인 현대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재평가 흐름도 있다. 대만에서도 국민당을 지지하는 외성인들은
비슷한 이유로 진시황에 대한 평가가 괜찮은 평이다. 물론 다른 시각으로 보는 층에선 여전히 엄격한 법치만 내세우다가 망한 폭군 인상이 더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중국을 통일한 막대한 큰 업적을 이룬 인물이긴 하지만 이 진시황을 굉장히 못된 임금, 폭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을 통일해서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했는데 그 진나라가 통일된 지 불과 진나라가 통일을 했는데 이 진시황이 죽자, 진시황이 살아서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진시황이 죽자 불과 3년 정도 만에 진나라가 멸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대만에서도 이 대만 국민당에서도 진시황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진시황을 존경하는 사람이 있고 또 진시황이 폭군이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시진핑이가 하나의 중국을 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의 중국. 그래서 지금도 중국이 하나의 중국을 얘기를 하고 중국에도 여러 민족이 다민족 국가입니다. 이 땅도 넓고 또 여러 민족들이 국가를 이루는 그런 다민족 국가가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다민족을 하나로 묶어두는 그런 그걸 위해서 하나의 중국을 이렇게 자꾸 시진핑이가 떠들어대는데 요즘에 시진핑이가 평생 집권의 길을 트고 뭐 어쨌다고 해가지고 시진핑이를 또 시황제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진시황이 시황제라고 불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진핑이가 자기가 마치 뭐 진시황의 후계자처럼 자기가 또 시황제다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참 지금의 시진핑이가 참 가관입니다. 가관이야. 지금 시진핑이가 참 웃기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시진핑에 관해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세계 최초의 황제 여부, 로마 제국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의 칭호를 받고 공식적으로 1인자의 지위에 오른 것은 기원전 27년으로 시황제가 통일을 이룩한 때와는 약 200년가량 차이가 난다. 한편 그보다 오래전부터 아케메네스 왕조에서는 황제와 비슷한 개념인 샤한샤를 사용하고 있었고 의미는 다소 다르지만 이집트의 파라오라는 칭호 역시 신 또는 신의 아들의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동아시아권의 황제 개념과 유사한 역사적 사례로 언급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시황제를 세계 최초의 황제라고 하기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황제 생애, 출생과 어린 시절을 봅시다. 기원전 259년 정월 음력 1월 15일 조나라 수도 한단에서 영이인과 조희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 진시황의 아버지는 영이인이죠. 장량왕입니다. 장량왕. 장량왕이 진시황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중국 전국시대 진나라의 제30대 군주이자 5대 왕, 추전 황제다.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의 아버지였다. 휘는 이인이었다가 나중에 자초로 개명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황제의 아버지 영이인은 진나라의 태자가 된 안국군 영주의 아들이었지만 서자라서 보잘것없는 대접을 받고 장평대전 이전에 조나라의 인질로 끌려갔다. 그러던 중 당시 사업자 한단에 와있던 거상 여불리의 주목을 끌어 후원을 받으며 안국군의 정부인인 화양부인을 포섭해 안국군의 후계자가 되기로 약속을 받는다. 얼마 뒤 영이인은 여불리의 집에서 조이를 만나게 되었고 여불리에게 부탁해 조이를 얻었다.
그리고 영이인과 조이 사이에서 자녀가 생기게 되었고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바로 시황제인 정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진시황의 아버지는 여불위의 집을 드나들었는데, 여불위라는 거는 여러분들 그 여불위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예. 여불위라는 사람이 또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또 언젠가 다뤄봐야 될 사람이죠. 하지만 여기서는 깊게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 여불위가 거상이라는 겁니다. 아주 큰 장사꾼이라는 거, 큰 상업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진시황의 아버지가 여불위 집을 드나들다가 조이를 거기서 만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원전 257년 정이 3살 때 증조 할아버지와 진나라의 명군인 소양왕 영직이 장군 왕위를 보내 장평대전 때 함락시키지 못했던 조나라 수도 한단을 포위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조나라의 효성왕은 진나라의 인질인 영의인을 죽이려고 맘먹었으나 여불위가 600금을 뇌물로 써가며 아버지 영의인만 간신히 구출했다. 정과 어머니 조이는 한단에서 탈출하지 못했지만 조이가 조나라의 호족 집안 출신이라 간신히 목숨은 건질 수 있었다. 한편 어린 시절 정은 연나라에서 볼모로 온 세자 연단과 친하게 지내는데 이때 친분을 계기로 연단은 정이 진왕이 된 후 진나라의 볼모가 되었지만 나중에는 사이가 틀어져서 탈출하기 이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의 역사는 이게 참, 중국의 역사도 복잡합니다. 이 고대 중국은 참 굉장히 춘추전국 시대라 나라도 많았고, 아주 고대 중국의 지도를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해서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지도를 보면서 이 얘기를 한다면은 사람이 진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이제 그게 안타깝죠. 기원전 251년 정이 9살 때 증조부 소양왕이 죽고 할아버지 안국군이 효문왕으로 즉위하자 아버지 영차조도 과거의 약조대로 태자가 되었고 조나라도 태자에 오른 영자초를 두려워해서 그의 가족인 조이와 정을 진나라로 보냈다. 그리고 효문왕이 즉위한 지 3일 만에 병사하고 태자 영자초가 진나라의 장량왕으로 왕위에 오르면서 정도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진나라의 후계자 자리에 오른다. 그리고 자초의 후원자였던 여불위는 승상이 되어서 강력한 권력을 손에 넣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출생 문제. 여불위는 한단 땅의 여자 중에 매우 아름다우며 춤을 잘 추는 여자로도 함께 살다가 임신한 것을 알았다. 영자초는 여불위와 술을 마시다가 그녀를 보고 반하여 일어나 장수를 기원하며 그녀를 청했다. 여불위는 처음에는 노했으나 이미 영자초를 위해 집안이 무너져도 진기함을 낚으려는 일을 생각해 마침내 첩을 자초에게 바쳤다. 그녀는 스스로 임신을 숨기고 만삭이 될 때 이르러 아들 정을 낳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이런 얘기에 여불위 열전에 있는 겁니다. 시황제의 어머니 조씨는 원래 조나라의 거성 여불위가 데리고 있던 여자인데 이후 여불위가 진나라 승상까지 된 것을 보고 원래 시황제는 조씨가 임신했던 여불위의 아들이라는 말이 나돌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황제를 낳은 시황제의 어머니 조씨는 원래는 큰 상업가, 조나라의 큰 상업가 여불위가 데리고 있던 여자였다, 이런 소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후에 이 여불위란 사람이 큰 상업가임과 동시에 진나라에서 승상이라는 게 지금으로 말을 하면 어떤 벼슬인지는 내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진나라 승상까지 된 것을 보고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원래 시황제는 원래 진시황은 조씨가 임신했던
여불위의 아들이라는 말이 나돌았다는 것이죠. 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도 그런 얘기했잖아요. 그 고려의 제일 마지막이 뭐 공양왕이지. 내가 지금 내가 틀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머리가 복잡해서 그 틀린 말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뭐 공양왕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여튼 좌우지간에 고려 제일 마지막 왕입니다. 제일 마지막 왕이 그 신돈의 아들이다. 신돈의 공민왕의 아들이 아니고 뭐 신돈의 아들이었다 이런 그 소문이 많이 나돌았잖아요. 예, 그런 식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진시황의 그 어머니는 진시황은 말이죠. 진시황의 진짜 아버지는 여불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디까지나 이게 진짜 얘기인지 아니면 그냥 소문에 불과한 건지 하여튼 뭐 그건 뭐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이게 말이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내가 뭐 여기서 이러쿵저러쿵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나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소문이란 게 그 정말 아무 근거 없는 소문이 그렇게 나도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이잖아요. 아니 땐 굴뚝에 뭐 연기나랴. 여러분들 내가 누누이 얘기를 했지만 내 별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속담 박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 속담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니 땐 굴뚝에 뭐 연기나랴. 그런 속담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납니까? 그 정말 사실 무근인 그게 소문이 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사실 무근도 그렇게 소문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세상 사람들은 이거 남의 얘기하는 재미고 입 놀리는 재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의 얘기를 하면 펄쩍 날고 기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항상 헛소문이 나는 거예요. 내가 무슨 헛소문이 난 줄 아십니까? 내가 간호사하고 결혼한다고 그렇게 또 헛소문이 나요. 내가 간호사하고 내가 간호사란 직업을 가진 여자하고 내가 사귀어 본 적도 없고 얘기도 나눠본 적이 없는데 간호사 직업을 가진 여자하고 또 결혼한다네. 그런 얼토당토하는 사실 무근의 소문이 번진다 이거죠. 그걸 보세요. 이것도 그럴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진시황이 조나라의 그 큰 상업가 여불위의 아들이다. 이게 아무런 근거 없는 헛소문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헛소문이 나돈다니까. 아니 내가 무슨 뭐 간호사하고 간호사란 직업을 가진 여자하고 내가 뭐 말해도 한마디 뭐 해본 적이 없고 그랬는데 그런 얘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나도 몰라요. 근데 하여튼 그런 얘기가 사실처럼 떠돈다니까. 그러니까 이 소문이라는 건 그렇게 사실과는 아주 그렇단 얘기. 그러니까 이것도 진시황이 그 여불위의 아들이다 뭐 이런 쓴 것도 사실 무근의 헛소문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사마천의 사기 여불위 열전에서 시황제는 여불위의 아들이라고 적고 있는데 그 외에 정확한 근거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현대에는 진나라의 멸망 이후 진왕조의 정통성을 깎아내리기 위해 만들어진 이야기로 보아 부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서에 그런 얘기가 쓰여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중국의 역사를 쓴 중국의 역사가 사마천이 또 유명하잖아요. 언젠가 이 사마천이도 내가 또 다뤄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뭐 깊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쓴 사기 그리고 여불위 열전이라는 그 역사서가 있는데 거기에도 이 진시황제가
여볼 위의 아들이라고 적혀 있다는 겁니다. 엄연히 그 역사서에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서에 그렇게 적혀 있다고 해서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겁니다. 아니 역사서라고 해서 100% 믿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게 진실된 것인가 아닌가를 이렇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 현대에는 진나라의 멸망 이후 진 왕조의 정통성을 깎아내리기 위해 만들어진 이야기로 보아 이런 얘기가 헛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헛소문들이 왜 자꾸 나오고 쓸데없는 얘기가 그 역사서에도 기록되어 있느냐면은 진 왕조의 그 정통성, 그 다음에 그 진 왕조의 그런 거 말이야, 그거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이런 헛소문을 퍼뜨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이 유튜브 할 때도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자꾸 이 나무 위키 이런 거를 리딩 하다가도 내 개인적인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야 재미가 난 겁니다. 사람이 그래야 인간미가 있지 개인적인 얘기는 절대 안 하고 이렇게 뭐 나무 위키만 계속 쫙쫙쫙쫙 읽어 내려가면은 그게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게 진짜 인간미가 없는 겁니다. 내가 그랬잖아요. 남의 얘기를 100% 믿을 수 있나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남의 얘기를 100%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아무런 사실무근의 헛소문들이 그렇게 많이 나요. 내가 전번에 그 유튜브에서 뭐라고 했나요? 이승열이가 모젤린다고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모젤린다 그러더래. 누가 그렇게 물어봤다는구만. 이승열이가 어떤 사람이요? 이승열이가 어떤 사람이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사람이 좀 모젤린다 그러더래. 그러니까 사람이 좀 이렇게 지능이 낮고 생각하는 게 좀 이렇게 병신같이 생각하고 좀 모자려 이러더랍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모자란 사람입니까? 모자리는 전응아가 어떻게 기원전 진시황을 얘기를 하고 이렇게 유튜브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남의 얘기는 그렇게 아주 근거 없는 얘기들이 많다니까. 아주 사실무근의 헛소문들이 그렇게 떠돈다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차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서울대만 나오면 다 호의호식하고 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란 게 서울대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은 사람이 저 지리산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저 자연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하니까 저게 배운 게 없어서 공장 노릇을 하지 이런다고 일자무식이야. 그러게 사람을 그렇게 업신여기고 저게 모자려. 저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아주 일자무식쟁이야. 그러게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내 말이. 공장 생활한다? 여러분들 내가 얘기했잖아요. 서울대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은 사람이 저 지리산에 올라가서 자연인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 좋은 학교를 못 나와서 뭐 자연인으로 살아갑니까? 배운 게 없어서 자연인으로 살아갑니까? 그게 아니거든. 여러분들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취업이 보장되는 거 아닙니다.
박사학위 받았다고 다 아주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박사학위라는 게 뭡니까? 똑똑하다 하는 이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요 하는 국가에서 똑똑하다는 증서를 붙여준 사람이야. 한마디로 박사학위라는 거는 똑똑하다는 증명서가 붙은 사람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박사학위 가졌다고 취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자꾸 진시황을 하다가 또 얘기가 다른 곳으로 번지는데, 진시황은 그만큼 시간을 많이 내서 계속 해나가면 되니까 얘기를 좀 계속 해봅시다. 여러분들 박사학위 가지고 서울대에서 박사학위까지 붙인 사람이 구급 공무원을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시청에 동사무소에 면석일을 하겠습니까? 시청에 그 민원 창구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띄겠습니까? 이 박사학위 붙인 사람은 그런 일을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울대 박사학위까지 붙인 사람이 동사무소 면석일을 한다?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박사학위를 붙였다 하면 적어도 5급 공무원, 국가행정고시나 뭐 고등고시를 치고 대뜸 사무관이나 이런 걸로 발령받아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박사학위 받았다고 또 다 행정고시 합격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 학문 분야가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기계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럼 기계공학 박사학위를 받은 놈이 국가행정고시에 합격을 할 수가 있나요? 물론 워낙 머리가 좋고 뛰어난 사람은,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3가지 분야 고등고시 다 합격한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고승덕 변호사라고 있었습니다. 고승덕 변호사가 그런 사람인데 3가지 고시를 다 합격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법고시, 행정고시, 의무고시, 이 3가지 고시를 다 합격했던 사람이 바로 고승덕 변호사거든. 물론 그런 사람도 있긴 있지만, 원래 뛰어난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기계공학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다 하면은 만물 박사가 아니잖아요. 기계공학에서만 박사다 뿐이지 행정고시 이런 건 합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그렇다 해서 삼성전자는 이런데 대기업을 들어갈래도 채용이 됩니까? 안 돼요. 채용이. 내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배운 것만 있다고 출세한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순진한 생각이에요. 예를 들면 A, B 두 사람 있잖아요. 그럼 A도 박사학위 받고 박사학위를 붙인 사람이고 B도 박사학위를 붙인 사람이야. 근데 이 A라는 사람은 워낙 그 머리가 뛰어나고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긴 하지만 원래 뒷배경이 없어. 시골에서 그 부모님들이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부모님들이야. 근데 아들이 워낙 머리가 좋아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거든. 그러니까 아무 배경이 없는 거야. 박사학위만 딱 받았 뿐이지, 박사학위만 딱 붙였다 뿐이지 아무런 그 뒷배경이 없어. 근데 이 B라는 사람은 박사학위도 붙였고 삼성전자 회장하고 바로 친구의 아들이야 또. 그러면 누굴 쓰겠습니까? 아니 똑같은 박사학위 소지자고 똑같은 그런 그걸 뭐라고 하나 그걸 쌌는데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우리 옛 속담에 있잖아요.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친구의 아들을 쓴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배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배경이다. 똑같은 조건이면 이 사람도 박사, 이 사람도 박사, 똑같은 박사면은 자기와 아무런 연고가 없는 사람을 쓰겠습니까? 연고가 있는 사람을 쓰겠습니까? 당연히 연고가 있는 사람을 쓰죠. 그것이 사회다 그거예요. 그래서 배운 것만 있다고 출세한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나 그 순진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공장에서 공장 생활을 한다고 그렇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놈이라고 이런다고.
어? 그 인간극장인가 거기서 보니까 인간극장인가 그거 보니까 미국에 가서 미국 대학을 나온 유학파야. 박사학위는 붙이지 못했지만 박사학위는 붙이지 못했다 하더라도 미국에 가서 대학까지 나온 그 유학까지 나온 사람이야. 미국에 가서 유학까지 갔다 온 사람인데 늙음하게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이 편의점 같은 데서 먹다 남은 찌꺼기 음식 버리면 그걸 가서 뒤져가지고 그걸 먹고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 같은 거 그런 거 버리면은 그거를 이제 편의점 사장한테 사정해가지고 그걸 얻어먹고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러면 너는 왜 그렇게 지나가다 거지처럼 그 쓰레기통이나 뒤져서 먹고 사느냐? 너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놈 아니냐? 그럴 수 있습니까? 미국에서 유학까지 갔다 온 사람을 저게 배운 게 없어서 쓰레기통 뒤지고 먹고 산다고 그렇게 비난할 수 있습니까? 배웠다고 해서 다 호의호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참 우리나라에는 너무나 이 순진한 사람들이 많아. 배웠다는 거는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 이런 그런 의미일 뿐이지. 에? 그렇잖아요. 배웠다는 건 어느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붙였다. 어느 대학에서 뭐 석사학위를 붙였다. 이거는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다 이런 것뿐이지 그것 자체가 성공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정주영 회장은 수학교 출신이잖아요. 수학교 출신이지만 우리나라 최고의 그 대기업을 이룩한 입지전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서울대 박사 학위를 받고 저기 지리산 꼭대기에서 자연인으로 살아간 사람도 있다 이거요. 참.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또 이렇게 길어졌는데 쓸데없는 얘기가 길어졌는데 하여튼 그런데 이게 그 진시황이 여부리의 그 아들이다 뭐 이런 얘기가 역사서에까지 기록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그 진나라의 진나라의 왕조를 깎아내리기 위한 그 음모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겠는가 이런 얘기가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수왕 50년에 왕위를 시켜 한 달을 포위하게 하여 위급해지자 조나라는 자초를 죽이려고 했다. 자초는 여불리와 모의하여 금 600근을 내어 자초를 감시하는 자에게 주고 탈출한 다음 진나라의 군대로 도망쳐서 마침내 귀국했다. 조나라는 자초의 아들과 부인을 죽이려고 했으나 자초의 부인이 조나라의 호족의 딸인지라 숨을 수 있었고 이로써 모자라는 결국 살아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여부리 열전에 이런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초. 여러분 금 600근이라는 게 이게 금 600g이야 하여튼 그러죠. 예. 여기서 말하는 자초의 부인은 문맥상 바로 앞에서 여부리의 집에 있었다가 자초의 부인이든 그 여인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자초 하는데 자초가 누구냐? 바로 그 진시황의 어머니를 자초라고 지칭할 가능성이 많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진시황의 어머니가 엽을 모의하여 금 600근을 내어 그러니까 진시황의 어머니를 감시하는 자에게 주고 탈출했다 이거죠. 그래서 진나라 군대로 도망쳐 뭐 하여튼 이렇게 헛소문 같이 이렇게 이 역사서에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기록이 돼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초의 부인은 문맥상 바로 앞에서 여부리의 집에 있었다가
자초의 부인이든 그 여인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진시황의 어머니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자초라고 불리우는 여자가 진시황의 어머니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녀가 조나라 호적 가문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한 국가를 피해 도피를 지원할 수 있을 정도의 호족가라면 보통 힘 있는 집안은 아니었을 것인데 그런 집딸이 무희였다는 것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기록이라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국가를 피해 도피를 지원할 수 있을 정도의 권세가의 집딸이라면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얘기가 또 이제 길어지겠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일가가 여러분 그 북한의 김씨 일가가 그 여권을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가짜 여권을 위조된 여권을 만들어 가지고 하여튼 뭐 북한이 어차지각에 붕괴되면은 뭐 외국으로 도피하려고 그랬었는지 하여튼 그런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대개 그 한나라 그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은 이 나라가 망해도 외국으로 튑니다. 도망갑니다. 그런 경우 많아요. 그래서 그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같은 평민이야,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이야 국가가 망하면은 그냥 죽는 겁니다. 외국으로 피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국가의 최고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것이 여권?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여권 같은 거 하나 만드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쟁통에도 여권 하나 가지고 외국으로 날아가면 그만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나라를 피해서 외국으로 마음대로 피신할 수 있는 그런 권력 집안의 딸이었다면은 어떻게 그런 집딸이 춤추는 무의 노릇을 했겠는가? 예, 좋게 말해서 무의지. 지금으로 말하면 좋게 말해서 무의라고 할 수가 있는, 좋게 말해서 춤추는 여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일종의 접대부라는 겁니다. 접대부. 근데 그렇게 다른 나라를 피해서 다른 나라로 마음대로 피해 나갈 수 있는 권력가의 집안 딸이 왜 그렇게 접대부를 했었겠는가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록들은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이 역사도 같은 역사서라 하더라도 좀 이렇게 사람이 개명한 시대에 적혀 있는 역사서는 진실일 경우가 많아요. 근데 너무나 이 기원전 시대 이런 때 너무나 고대 시대에 기록된 그 역사서는 그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그 전에 신라의 박혁거세가 아래서 깨어났다. 이런 거짓말들이 역사서에 그냥 적혀 있다고 그죠. 그러니까 내 머리 하고 싶은 얘기가 겁니다. 같은 역사책이라 하더라도 좀 이 현대와 가까운 그런 시대의 역사책은 믿을 만한 얘기들이 있겠죠. 얘기들이 전부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너무 고대 시대에 기록된 역사서라는 것은 그렇게 거짓말, 헛소리, 헛소문 이런 게 많이 기록이 돼 있다 이건 얘기죠. 그러나 조이라는 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진시황의 어머니라고. 그러나 진시황의 어머니가 조나라 호족 집안의 본초 소생이지 근거 없는 첩의 소생인지 알 수가 없으며 자초가 조나라의 볼모로 잡혀있을 당시 조희 외에 또 다른 부인이 존재할 가능성 역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왕이 오르다. 영자초가 귀국한 지 얼마 안 되어 당시 진나라 왕이자 시황제의 증조부였던 소양 왕이 붕화하였다. 붕화란 건 이제 세상을 떠났다 그거죠. 효문왕이 그 뒤를 이어 즉위하였다. 사흘 만에 붕화하고 말았고 이를 이어 영자초가 즉위했으니 그가 바로 장량왕이었다. 그러나 장량왕도 3년 만에 붕화하는 바람에
정이 13살에 진나라의 왕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권을 갖다. 그러니까 여기 정이라는 건 말이죠. 그 장량왕도 3년 만에 이제 세상을 떠난 바람에 13살에 이제 진나라의 왕이 됐다. 이런 얘기인데, 정이라는 건 이제 그 진시황을 말하는 거죠. 13살에 진나라의 왕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봅시다. 아직 진왕 정의 나이가 어렸던 탓에 당시 장룡 왕의 후원자로서 막대한 권력을 누렸던 승상 여부리가 어린 왕을 보필한다는 명분으로 상방의 주기에 올랐으며 왕으로부터 아버지와 같다는 상보의 호칭까지 얻었다. 이토록 강력한 권세를 얻은 여부리는 아직 나이가 어린 시황제 대신 나라를 다스리는 섭정이 되었다. 때문에 진나라의 실권은 사실상 여부리의 손안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 많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너무 어린애가 왕이 되면은 그 어린애가 국가를 통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왕이 됐기는 했지만 그 어린애가 국가를 통치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전 왕의 왕비였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섭정을 하잖아요. 조대비가 섭정을 하듯이 이렇게 섭정을 하는 겁니다. 대신 통치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시황이 13살에 그 왕이 되니까 어려서 한 나라를 통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불위, 큰 상업가 여불위가 이제 진시황 대신 통치를 해준다는 명분으로 나라의 실권을 여부리가 주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섭정을 해준다는 그 명분으로 여부리가 상방의 지위를 얻은 이후부터 과거에 자신이 첩이었던 시황제의 어머니 조태우와 간통을 하였다고 한다. 여불위는 이 사실이 들통날까 두려워했으나 조태우가 여불위를 사랑하여 늘 불러 정을 나누려 했으므로 결국 가짜 환관 노예를 조태우 옆에 붙여 시중들게 했다. 노예는 정력이 출중해서 조태우의 총애를 받았으며 이후로 조태우는 과연 여부리를 찾지 않았다. 그러나 간통이 길어지면서 조태우는 노예의 아이를 2명이나 낳고 말하는데 여기에 더하여 노예와 조태우는 아이들을 감춰놓고 키우면서 정을 몰아내고 그들의 아들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모략을 꾸몄다. 이게 참 재미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부리가 진시황이 너무 어린 나이에 왕이 되니까 너무 어려서 왕이 너무 어려서 국가를 통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섭정을 대신 통치를 해준다는 명분으로 여부리가 이제 통치력을 가졌는데, 그러니까 여부리가 이제 권력을 갖게 되었죠. 여부리가 권력을 갖게 되니까 예전에 자신이 첩이었던 진시황의 어머니와 계속 또 이제 즐기는 겁니다. 간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얼마쯤 이렇게 간통하다가 여부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안 되겠거든. 계속 이 진시황의 어머니하고 간통을 즐기다가는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이런 속담도 있고, 낮의 얘기는 누가 듣고 밤의 얘기는 누가 듣는다고, 밤의 얘기는 쥐가 듣고 낮의 얘기는 누가 듣는다는 속담도 있잖아요. 내가 지금 언뜻 떠오르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 세상에 비밀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언젠가는 들통이 나는 겁니다. 그 여부리가 과거에 자신의 첩이었던 진시황의 어머니하고 또다시 이제 섹스를 즐기는 겁니다. 그 섹스를 즐기다가 보니까 이게 언젠가는 이게 들통이 나면 큰일이겠거든.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그래도 왕인데, 왕의 어머니를 불러서 간통을 해? 이거 큰일 날 일이거든. 나중에 이게 발각이 나고 진시황이 나이가 먹고 어른이 되면 언제든지 진시황한테 여부리가 자기가 잡혀 죽을 수도 있는 문제거든.
그러니까 그 다음서부터 이제 발을 빼는 겁니다. 어떻게 발을 빼냐면은 이 조태우란 여자가, 그러니까 진시황의 어머니가 여불위를 계속 밤만 되면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더 적극적인 거야. 여자가 이 여불위하고 더 섹스를 밝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가짜 환관, 겉으로는 환관이라고 하는데 이게 가짜다고 하죠. 그래서 노예라는 그 자신의 그 종을, 그 자신의 종 여불위가 자신의 노비를 조태우 옆에 붙여가지고 시중 들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노예라는 남자가 정력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아주 섹스하는 데는 만점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발기력이 잘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 진시황의 어머니 이 조태우가 그때부터 여불위를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주 여불위보다 더 이제 강력한 섹스 심벌의 남자가 나타났으니까 내가 이런 얘기하면서 또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섹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해야 되겠습니다. 예전에 누가 그러더래. 남자는 밥숟갈 들 힘만 있으면 섹스한다. 누가 그러더래. 밥숟갈 떠먹을 힘만 있어도 섹스를 한다 그러더래. 누가.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90살 된 노인도 밥숟갈을 떠먹어. 100살 된 노인도 밥숟갈을 떠먹어. 그러면 밥숟갈로 밥 떠먹을 힘만 있으면 섹스를 한다고 누가 그랬다면은 보세요. 90살 먹은 노인도 섹스를 합니까? 100살 먹은 노인도 섹스를 하나요? 그게 남자를 모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이 남성의 성을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70에도 바람 피우고 70에도 애를 낳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탤런트 김영건이 있잖아요. 탤런트 김영건이가 그 하정우 아버지잖아. 탤런트 김영건이가 70대에 20대 여잔지 30대 여잔지 바람을 피워가지고 70대 또 아들을 낳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긴 있는데 대부분의 남자들이 70만 되면은 이 발기가 안 됩니다. 페니스가 발기 안 돼요. 지금 100세 어쩌고 100세 시대다 어쩌고 떠들죠. 여러분 70대 죽는 사람들도 아직도 많아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70대에 섹스를 한 사람이 있긴 있는데 드물다 이거예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벌써 70대가 되면 고개 숙인 남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섹스를 합니까? 그냥 섹스를 한다고 해도 그냥 이렇게 이 스킨십만 하는 거예요. 껴안고 서로 이제 그만 즐기는 것뿐이지 뜨거운 섹스는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스킨십만 하고 이렇게 따뜻한 온기를 체온을 느끼고 정을 느끼는 거 그것뿐이죠. 발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비아그라를 먹으면 되지. 여러분 그 비아그라를 그렇게 남용하면 안 됩니다. 약이라는 건 약은 약사에게 이런 얘기죠. 그게 왜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약을 남용과 오용을 하지 말라. 그런 차원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 비아그라라는 그 약을 만병통치 그렇게 아주 만능약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70, 80, 90을 먹어서 이 발기가 안 되는 노인이 비아그라를 먹는다. 그럼 발기가 될까요? 생각해 봅시다. 약간 좀 효과는 있긴 있겠죠. 그러나 정말 그래도 뜨거운 이 열정적인 섹스는 못할 겁니다. 그게 뭐냐? 이 비아그라가 필요한 사람은 뭐냐면은 40대, 50대 그때 한창 그 부부 생활하고 성생활을 할 때잖아요. 그런 때 벌써 이 나이는 젊은 나이인데 그때 벌써 이 발기력이 시원치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먹어서 효과를 보는 것이지
원래 육체 자체가 노쇠져 가지고 페니스가 발기가 안 되는데 여러분들 비아그라 먹고 자꾸 비아그라만 주워 먹는다. 다른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이 자꾸 내가 얘기가 길어졌는데 여러분들 이 진시황은 또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거니까 진시황은 얘기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상당히 오래 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초조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1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이제 곧 끝내야 되겠죠. 여러분들 옛날에 철 모르는 어린애라고 했잖아요. 철이라는 게 뭡니까? 때를 모르는 사람이다. 때를 모르는 건 어린애에 불과하다고요. 지금은 이 때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100세 시대다 어쩌다 하니까 뭐 100살 먹어도 섹스를 한 줄 알아. 밥숟갈만 들면 섹스를 한대. 이 때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철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죠. 인생에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인생살이는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농부들이 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이 농사지는 농부들이 흙에다가 이 옷에 흙을 묻히고 일한다고 해서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내가 언젠가도 내가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 세상에 농부들처럼 똑똑한 사람들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농부들은 때를 잘 합니다. 초를 잘 알아요. 때를 넘기면 세상 만사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왜 농부들이 70대 먹은 농부들 뭐 이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논밭에 나가서 뙤약 밑에서 일을 하다가 열사병으로 쓰러져 죽잖아요. 그게 왜 죽으면서도 일을 합니까? 그게 뭔 줄 알아요? 때를 넘기면 안 되거든. 농사란 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농사만 때가 있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게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결혼도 때가 있고 섹스도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다 이거죠. 근데 뭐 100살 먹은 노인도 이 밥숟갈만 들면 섹스를 해? 그 어디서 병신 같은 놈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모든 것은 한철입니다. 때가 있는 거예요. 농부들이 죽어가면서 열사병으로 죽어가면서도 이 뙤약 밑에서 일을 계속하는 게 뭡니까? 때를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이죠.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 철을 잘 아는 사람들이 바로 농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 농민이라고 내가 그래서 예전에도 내가 얘기했던 적이 있는 거예요. 때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농부들이에요. 근데 요즘엔 산업사회가 돼서 도시에서 농사 짓지 않는 사람들, 공장에 나가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 뭐 어디 회사에 나가서 사무직으로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때를 모르는 얘기를 한다고. 그 사람들이 철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 밥숟갈 들 힘만 있으면 섹스를 한대. 여러분, 90살 노인이 섹스를 합니까? 100살 먹은 노인이 섹스를 하나요? 80살 먹은 노인이 섹스를 합니까? 70살까지는 그래도 70살에도 애를 낳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 근데 대부분의 남자가 70대가 정도 되면 페니스가 발기가 안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하여튼 너무 얘기가 길어졌는데 여기 진시황 얘기를 하다가 또 섹스 얘기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진시황은 분량이 많아서 횟수가 많이 나갈 겁니다. 지금 녹화를 시작한 지가 1시간 3분을 경과했습니다. 오늘 진시황 1회는 이것으로 끝을 맺겠고 다음에 진시황 2회로 계속됩니다.